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있죠? 116페이지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분량을 미리 약간 말씀드리면, 오늘 계획이 오늘은 143페이지 할 겁니다. 같이. 자, 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용어 정의. 자, 이 부분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먼저 1번 대지, 원칙.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건축법이 아니죠. 이 법에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웠듯이 이 법에 들어가야 28개의 지목이 있죠. 그죠? 이 법에 따라 대지라고 하는 지목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데 예배가 있다. 예배. 예배는 자, 같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합필 또는 합병, 나눈다, 분필. 자, 여기 있다. 하지만 분필은요, 하나 이상의 일부를, 그러니까 하나의 일부다. 그죠? 이렇게. 하나의 일부다. 이게 뭐다? 나눈다. 그러니까 일부라는 글자 들어가요, 일부. 그죠? 일부. 그러니까 분필인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합필 또는 합병. 동그라미 2번이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자, 일부자가 포인트죠.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자, 자, 분필을 먼저 볼게요. 분필. 기억. 하나 이상 필지 일부. 뭡니까? 도시, 군, 계획시설입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은 합필과 분필 다 나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하나의 필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필, 즉 합병이고 그 선에 걸리는 부분들은 분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 군, 계획시설은 합필과 분필이 동시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 합필, 즉 합병에 보면은 디귿, 그죠? 디귿 나와 있죠? 합병과 분필이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니은 일부 농지 전용 허가, 디귿 일부 산지 전용 허가, 리을 일부 개발행 허가. 그렇죠? 일부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미음 말 그대로 나눌 것을 조건, 나눈다. 그죠? 분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는요, 거의 맞춘다. 잘 안 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죠. 자, 합필 1번 갑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다. 기업 말 그대로 합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를 합한 토지다. 합했다. 합필. 즉 합병이죠. 니은 별표. 니은. 마지막 할게요. 자, 디귿 했고요. 리을.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 하나로 합친다. 그 다음에 미음 도로의 지표 아래 지하상가 전부 다 하나로 합친다. 비읍 말 표현이 합칠 것을 합병이죠. 그죠? 하지만 마지막 줄에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 서로 A와 B 필지가 서로 같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이때 합병되겠죠. 이럴 때 니은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 토지를 합한 토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원래는 합병이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봐요.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달라요. 도면 축조 서로 달라요.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어요. 합필이 안 됩니다. 합병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위에 다만 소유자의 토지의 소유자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반대로 말하면 서로 같으면 합병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단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작물을 뭡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작한 시설물입니다. 그죠? 인위적으로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이다. 자, 이 중에 일부가, 이 중에 일부는 우리가 이제 뭘 한다고요?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죠? 건축은 뭐냐? 그림 볼까요? 그림? 이렇게. 자, 이렇게 토지. 이렇게. 이게 뭐죠? 기둥. 그러니까 위에 지붕이 있는데 지붕만 딱 있으면은 둥둥 떠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붕하고 뭐가 있으면 여기 기둥이 있으면 또는 여기 벽이죠. 벽.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붕이 필수이다. 그죠? 이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 상태에서 이에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 담장이나 대문 같은 것들도 같이 싸잡아서 건축물에 포함된다. 하지만 2번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다 같이 시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한 번 더 시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다 같이 건축물로 본다. 3번 공작물. 저를 보세요. 이 공작물은 요건데 이 공작물 중에서 어떤 것들은 허가받고, 그죠? 어떤 것들은 신고한다. 그러면 신고는요, 이 허가 대상 건축물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 일단은. 하지만, 다른 공작물 중에서 우리가 또 신고를 해야 하는, 아시겠죠?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더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책걸상 만든다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얘도 공작물이 맞아요. 이것도 다 신고해. 그러면 광명시장 일 못해요. 맨 아침마다 시장 바꿔. 왜요? 오늘 의자 만들어도 돼, 안 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공작물을 전부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이다. 자,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시군구에게 특시특도 시군구에게 신고해라. 먼저 옹벽 담장은 2m 넘을 때, 그러니까 항상 공통점 넘을 때 초과에 초과. 그러니까 2m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 옹벽, 담장 몇 미터? 2m 넘을 때 2m. 옹벽 두 글자, 담장 두 글자. 두 글자니까 2m. 광고판, 광고탑. 이거는 판하고 탑 보지 말고 광고. 그죠? 광고. 여러분들 이 건축물 옥상 가면은, 그죠? 크게 보이는 광고. 보이죠? 그죠? 광고판 보일 겁니다. 또는 우리가 도로,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양쪽에, 그죠? 크게 뭐 회사 광고, 학교 광고 나오죠? 그죠? 예. 그 모든 광고가 뭐요? 광고가 동그래요? 네모네요? 예? 네모네요. 그죠? 광고. 전부 다 몇 각형? 사각형. 그래서 4m 넘을 때다. 아시겠죠? 광고는 사각형. 4m 넘을 때. 3번, 태양에너지. 태양이 싫어하잖아요. 누가? 비가. 그러니까 당연히 비는 태양을 싫어하죠. 그죠? 비가 오니까. 자, 태양에너지 몇 글자? 5글자, 5m 넘을 때. 그 다음에 4번에 굴뚝, 장식탑, 기념탑, 5번에 철탑 등등. 볼 거 없어. 따라합시다. 뾰족. 뾰족하다. 뾰족. 그죠?
뭡니까? 뾰족. 몇 미터? 6미터 넘을 때 뾰족. 그리고 고가수죠. 옥상 물탱크죠. 요거는 8미터 넘을 때. 7번에 기계식 주차장, 철거 졸업식 주차장은요, 외벽이 없을 때입니다. 없는 것. 얘만 유일하게 8m 이하입니다. 이자. 그러면 8m 넘을 때는 뭐란 얘기야? 허가. 우리 신고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8m 이하다.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30 넘을 때. 30 넘을 때. 9번 됐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하기 때문에 숫자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4번 건축. 건축이 뭐냐? 다 같이 시작. 신축, 증축, 재축, 재축, 이전. 이전인데. 자, 그림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림을. 건축이 뭐라고요? 신축. 그 다음에 증축. 그리고 개축. 그리고 재축, 그리고 이전. 자, 이제 한번 그림 그리지 말고 했으니까 제가 말로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없는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면 신축이죠.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면 신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축의 재축, 개축 내지는 재축을 통해서 전부 철거 후에 또는 전부 멸실된 후에 기존 규모까지라면은 개축 또는 재축이지만 초과하면은 신축이죠. 신축. 자, 정축은 뭡니까? 기존 건물에 위로 올라가든 옆으로 늘리든, 그죠? 위로 옆으로. 곧 연면적이, 바닥면적이, 높이가 모든 것들이 증가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증축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재축은 일부가 없으니까 여기 개축에 일부 철거 후 기존 규모까지라면은 개축이지만 초과하면 그때는 증축이다. 증축이다. 이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때 뭐라고요? 그때는 이전이다. 자, 그러면 방금 내용이 우리가 이제 기본서나 법률에는 한 줄, 두 줄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집은 많아요. 의외로. 이거 뭐냐? 그동안 이런 식으로 기출된 것들을 지문들을 내가 몇 개 끄집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점검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신축 읽어볼게요. 1번부터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3번 건축물의 전부 철거 종전규모 초과. 4번 전부 멸실 종전규모 초과. 신축이죠. 증축. 증축이 의외로 잘 나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두 번째, 건축물의 높이를 단순히 증가하는 것도 어쨌든 증가하는 건 맞잖아요. 증축. 한번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옆으로 붙여서 또는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4번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안에서 부속 건축물을 짓거나 담장 등 부수되는 시설을 짓는 것. 5번 건축물의 일부 철거하고 종전규모 초과. 좀 증축이죠.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러니까 일부가 나오는 건 개축입니다. 전부 철거, 일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축조하는 것은 개축. 재축.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 안에서 축조하는 것이 바로 재축이다.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다. 대수선. 자, 건축이라 하기에는 조금 한 단계 아래입니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그죠?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외부 형태도 포함됩니다. 시험에 가끔 외부 형태는 제외한다. 아니에요. 거기 밑에 보면 7번. 그죠? 7번. 외부 형태, 뭡니까? 담장 포함해요. 그러니까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됐죠? 그죠? 자, 보시면 1번 내력벽. 일반 벽이 아니에요. 내력벽. 건축물의 하중을 흔드는 벽.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 벽은 요건 내력벽이 맞아. 요건 이제 외벽이면서 동시에 내력벽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내력벽보다 이제 외벽이라 해요. 외벽. 예. 하지만 안에 있는 이렇게 서로 간의 호실을 막아주는 것이 전부 다가 내력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력벽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만약에 그 벽이 101호하고 아니면 같은 큰 방 안에서 우리가 아파트 가갖고 뭐 큰 방, 그죠? 가장 안방하고 거실에 있는 그 벽이 설계도상에 내력벽이면은 절대로 그거는 홀면 안 됩니다. 그거 무너져요. 단순하게 옆 칸막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그건 뭡니까? 내력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가는요, 상가는 대부분이 내력벽이 아니에요. 딱 들어오는 순간 기둥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근데 102호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했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그냥 일반 벽이죠. 그죠? 내력벽이 아니죠. 그죠? 기둥이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력벽을 증설 해체입니다. 일반 벽이 아니에요. 증설 해체는요, 크기나 면적이나 개수나 관계없습니다. 그 자체, 약간의 증설, 약간의 해설, 해체, 전부 다 대수선입니다. 하지만 수선과 변경은요, 일정 부분 면적과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 벽면적을, 그거 뭐예요, 그렇죠. 내력벽의 벽면적을. 내력벽의 벽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력벽자가 빠지고 그냥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틀려요. 무슨 적? 내력벽의 벽면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9번 같이 볼게요. 요건 뭐냐? 외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외벽의 마감재료. 그거를 뭐 돌로 붙이든 시멘트로 바르든 드라이피트를 하든 종류는 많습니다. 하여튼 마감재료 증설 해체 그 자체는 뭡니까? 대수선. 하지만 벽면적, 여기에 벽면적 뭐죠? 외벽의 벽면적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거나 벽면적 뭐라고요? 외벽의 벽면적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시겠죠? 벽면적.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꼭 외벽만 말하는 건 아니다. 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여기서 그 했다면 외벽이 맞는데 그냥 외벽에 있는 마감재료를 뭐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하는데 만약에 그냥 벽면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글을 넣었다면 외벽이 들어가면 맞아요. 근데 그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 문맥상은 외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것이. 근데 그거 없잖아요. 그거. 그냥 벽면적. 근데 나는 이해하는 것이 그 벽면적을 뭘 수선하는 겁니까? 수선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재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법률에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왠지 압니까?
1번에 벽면적하고요 9번에 벽면적이 동시에 나온다면 헷갈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1번 가지고 보통 내력벽자를 빼고 내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9번 가지고 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참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다. 하여튼 9번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 아시겠죠? 마감 재료 자체를 증설, 해체지만 하지만 벽면적 30 이상 여기서는 일반 벽이 아니라 외벽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외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위에 2번, 3번, 4번 묶으세요. 2, 3, 4. 기둥, 보, 지붕틀. 뭐라고요? 기둥, 보, 지붕틀. 자, 각각 증설, 해체 그 자체 전부 다 대수선. 하지만 수선 변경은 각각 3개 이상. 3개 이상. 자, 그리고요 5번하고 6번 묶으세요. 5번, 6번. 요건 뭐냐? 화재. 화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선 변경도 개수나 면적 이게 없는 겁니다. 방화, 벽,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러니까 무조건 화재 시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자체로서 대수선.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7번은요, 이 미간지 그거 알다시피 국토법에서 폐지가 된 법률인데 아직 건축법이 아직까지 안 고쳤어요. 뭐 악법도 법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일단 있는 거니까, 있는 사실이니까. 이게 만약에요 건축법에서 시험 본 전까지 이게 안 고쳐가지고 이게 시험 나왔다 그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미리 안 내겠지만 만약에 나와도 맞는 거다. 왜? 법이 있으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계속 강의하면서 내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바뀐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현행 법률은 있다 그 얘기죠. 하여튼 간에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뭐라고요? 외부 형태, 담장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 대수선. 8번 다가구 또는 다세대,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입니다. 아파트 연립은 아니에요. 다가구하고 단독이죠. 다가구는 단독,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6번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성능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번 고층 건축물. 이 고층 건축물은 원래는 구이지 않으면은 고층 건축물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자 초고층하고 이게 이제 준 초고층으로 나뉘는 것이죠. 그죠? 고층은 뭐죠? 30층 이상 또는 3, 4, 12, 120이죠. 초고층은 50층 또는 5, 4, 20. 그 사이가 뭐예요? 사이가 준초고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층 내지는 초고층을 물어봤지 준초고층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평균 높이죠.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반 이상이, 반지하 그러죠. 반 이상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뜻이죠. 주요 구조부, 건축물에는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서 주요 구조부가 요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내기, 바, 보, 지, 주. 다 같이 시작. 내기, 바, 보, 지, 주.
한 번 더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요 방금 말한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여기 앞 글자인데 요 단어 앞에 엉뚱한 단어 들어가면 틀리다 그 얘기죠. 내기, 바보, 지주. 그러니까 그 옆에 다만 내기, 바보, 지주, 내기, 기둥 맞는데 무슨 사이 기둥, 재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등등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10번 다중 이용 건축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어야 된다 그 얘기죠. 거기 기역, 니은, 디귿은 무조건 바합이 5,00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무조건 16층 이상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영양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은 무조건 바합이 얼마? 5천 이상이에요. 5천. 16층이 안 돼도 무조건 바합이 5천 이상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다중이용이다. 저를 보세요. 왜 그러냐?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예술회관? 그쵸? 그런 것들은요, 층수가 16층 안 돼요. 그죠? 근데 바닥 면적은요, 5천 넘어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큰 넓은 토지 위에, 대지 위에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층수 관계없이 면적으로만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다중이용이다. 단 동물원과 식물원은 빼자. 왜 그럴까요? 동물원은요 사람 살기 위해서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누구? 동물 때문에 만든 거다. 사자들이 이용하도록 만든 거다. 사람 집어넣으면은 밥 된다. 밥.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살라고 동물에 맞춰서 만든 건물이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은 다중이용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죠? 식물들이 온도에 맞게, 그죠? 살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이다. 그러니까 동물원과 식물원은 근데 외우지 말고 이해가 되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에는 동물원과 식물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무조건 제외다. 왜? 다중이용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건물도 왜 져요? 누구한테 임대하려고? 그죠? 우리처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임대하는 겁니다. 동물들 임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론 사람 동물입니다. 물론. 하지만 집에서는 동물 안 그래. 뭐라 그래요? 짐승. 누가? 그녀가. 그죠? 그녀가. 그런데 기역, 니은, 디귿 빼고 그러니까 자, 잘 봐요. 동물원과 식물원 빼고 문화, 집회, 예술 전당 당연히 16층 안 되구나. 바닥면이 굉장히 넓구나. 거꾸로 이제 이해하는 게 이해. 그 다음에 종교시설, 대형 교회들 16층 안 돼요. 하지만 몇 층 내겠지, 그죠? 하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가보자 여의도 가면 교회 큰 게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 16층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커요, 교회가. 그런 것들. 판매시설은 뭐 알잖아. 대형 마트, 홈플러스. 얘기하면 안 돼, 홈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마트 많잖아요, 이런 것들. 백화점. 운수시설 중 영역용. 그냥 터미널. 강남 터미널. 크잖아요, 가보면. 그런 것들. 종합병원. 대형 병원들. 뭐 여기 세브란스 병원도 많잖아요. 큰 병원들. 숙박시설 중, 종합병원이고요. 관광숙박. 이건 호텔, 콘도, 숙박.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넓구나.
하지만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층수로 본다.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다. 아시겠죠? 11번 특수구조. 이거 뭐냐? 특수구조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기 드문, 보기 힘든 건축물입니다. 좀 큰 건축물이지만 좀 보기가 드문 건축물. 1번. 그러니까 앞에 나온 보, 차양, 처마 이런 것들이 얼마 이상? 3m 이상, 3m, 4m, 5m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기둥 사이 거리 경관 얼마? 20m. 굉장히 큰 건축물이죠. 이 건물도 저를 보세요. 이 건물도 적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근데 요 기둥과 요 기둥 보세요. 뭐 그려봐야 10m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기둥과 기둥 거리의 거리가 20m라면 최소 이 건물보다는 2배 이상. 그죠? 예. 보기가 드문 건축물이죠. 그렇게 해서 돌출된 부분은 차양 등등은 3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경관은 20m 이상. 따라서 기둥과 기둥. 자, 기둥은 기둥 하나, 기둥 두 개. 하나, 두 개 20m. 차양은 그냥 하세요, 그냥. 자, 됐습니다. 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축물 볼 때에 방금 했듯이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다. 지붕과 기둥이다. 또는 지붕과 벽이다. 당연히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인데 뭐라고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 그 얘기죠. 어떤 경우죠? 문철수 고창이다. 아시겠죠? 따라요. 문철수 고창. 문철수 고창. 안철수 아니에요, 이제. 성 갈았어요, 이번에. 이제. 알았어요? 문철수. 자, 문철수 고창. 자, 문이 뭐냐? 밑에 나오죠? 상관 1번.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문. 바로 문화재 보호법상 지적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재. 근데 지정이건, 가지정이건 전부 다 이거는 바로 문화재 보호법 적용받지 건축법이 아닙니다. 문철, 철도.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시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선로 부지가 보이는 곳 들어가면은 플랫폼도 있고요. 보행시설도 있고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 운전, 보안 시설 등등 많죠, 그죠? 예. 전부 다 이거는 철도와 관련된 법률이겠죠.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러죠. 예. 0.5평도 안 되는 곳에 아가씨 같은 아줌마 앉아가지고 맨날 돈 받고 거슬러 주고 영수증 필요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 지붕 벽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도로와 관련된 법률 적용받겠죠. 그 다음에 창고는 뭐냐? 4번입니다. 컨테이너 창고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지붕 있죠. 벽 다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뭔 용도? 공장 용도입니다. 주거 용도 X. 이게 대지 위에, 어디 위에? 대지 위에 창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그는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거 용도는 아닌 공장 용도여야 되고요. 바로 고정된 것이 아닌 이동이 쉬운 겁니다. 5번 하천구역 내에 수문조작실. 얘는 뭐죠? 하천법 적용받죠. 이건 나중에 전에 이거는 MB 정권 때 4대강 때문에 생긴 법률입니다. 거기 4대강 수문 바로 옆에 보면은 양쪽 가에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하천. 지문 하천이에요, 하천. 거 들어가고 이제 직접 하천 들어가서 문을 올리고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올리지도 못하고 올리면 죽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기계를 조작해가지고 열고 닫고 한다 그 얘기죠. 네. 안철수 아니죠? 문철수 고창. 이제는 이제 무조건 철수해야 되겠죠? 넘기세요. 상관 2번 건축법 적용 대상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1번 건축법을 100% 전부 적용. 2번 하지만 건축법의 일부 거기 박스 안에 오른쪽 6개 법률만큼은 적용치 않는 지역.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런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 100% 전부 적용받는다. 도시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 도시지역 외에 지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닐 때, 동 안에서, 읍 안에서 건물 지을 때. 하지만 섬인 경우에는 동이나 읍 아닐지라도 인구가 500명 이상일 때 건축법 100% 전부 적용. 하지만 일부를 적용치 아니한다. 6개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 지역. 방금 말한 지역의 반대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도시 외 지역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동읍지역이 아닌 지역. 섬인 경우에는 동읍지역일지라도 인구가 500명 미만인 지역. 그렇죠? 그러면 적용치 않는 법률이 6개 요겁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구안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한마디로 대도건 건방대. 다 같이 시작. 대도건 건방대. 한 번 더 시작. 대도건 건방대. 다 같이 시작. 대도건 건방대. 마지막 시작. 대도건 건방대. 자꾸 해야 돼요. 3번 건축법 적용 완화. 100% 건축법을 내가 적용을 받긴 받지만 좀 완화시켜 주세요. 그 대상이 대통령령에 한 페이지 분량이 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만약 나오면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빼자. 책에도 없지만. 그래서 내용만 잠깐 보겠습니다. 완화 요청,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한마디 누굽니까? 건축 관계자. 그렇죠? 가장 먼저 건축주가 건물 지을 때 누구랑 계약하죠? 설계자랑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시공자랑 계약. 마지막으로 설계한 대로 시공 똑바로 하나 못하나 관리하는 감리자와 계약. 그러니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4명이 바로 건물 지을 때 반드시 관련된 사람. 뭐라고요? 건축 관계자라고 하죠. 이들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법률은 내가 전부 지킬 테니까 좀 완화시켜 주세요 라고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가로 2번 건축위 심의 거쳐서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런 것들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만 볼게요. 수면 위에. 즉, 수면 위에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런 게 없잖아요. 한강에 가면은 바지선 외에는 거의 없어요. 보기 힘들어요. 근데 동남아 가면은 많잖아요. 왜? 그렇죠. 근데 하여튼 수면 위에 건물 지을 때. 그러면 대지 범위를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다 볼 것이냐? 그러면은 집도 이따 많아질 것이고, 어디까지 볼 거냐, 그 얘기지. 대지 범위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원칙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수면 위에 건물 지을 때. 즉, 대지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만 좀 알고 있기 바랍니다. 거기까지입니다. 3절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 변경입니다. 건축물 용도는요 총 몇 개입니까? 29개요. 단독, 공동, 1종, 2종 해서 맨 마지막에 야영장 시설까지 총 몇 개입니까?
29개요. 이 중에서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단독, 공동, 특히 1종, 2종입니다. 그래서 4개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중요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핵심 정리해놨습니다. 왜? 요약집이니까. 그럼 이거는 제가 몇 번 썼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판서 없이. 1번, 가로 1번, 단독. 일물 1등기. 건축물의 등기부가 하나입니다. 종류가 4가지죠. 일반적인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다중은 뭐냐? 3계층 이하이고, 바합이 330 이하까지만 가능하고요. 다가구, 우리가 원룸청 가면은 이 원룸 건물에 등기부가 하나네? 그러면 무조건 뭡니까?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3계층이야. 3계층은요, 주택으로 쓰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3계층 이하이고, 바합이 얼마? 그죠? 그 주택 쓰는 그 부분에 바닥 면적만 더해보니까 얼마라고요? 660 이하까지다. 공공주택 일물 다등기다. 하지만 그렇게 안 부른다. 어떻게 불러요? 구분 등기라고 부른다. 세대별로 등기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 종류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아파트는 면적과 관계없이 5계층 이상이다. 연립과 다세대의 공통점은 뭐냐? 층수의 규정은 각각 4계층 이하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합이 660 초과하면은 연립이고, 그 이하이면은 다세대이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일단은 층수는 같으니까 4계층으로. 연립주택은 660이 뭐라고요? 초과하고, 다세대는 660 뭐라고요? 이하이다. 왜? 요걸 잘 바꿔내거든요, 시험에.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배운 다음에 시험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립주택에 아까 말한 용어 정의를 적어놓고 맨 끝에다가 다세대다 하면 틀린 거죠. 그죠? 다세대에 있는 내용을 적어놓고 이것이 연립이다 하면 안 됩니다. 요걸 잘 바꿔내요. 그래서 보니까 층수 규정 같으니까 층수 규정 가지고 틀리게 하지 않겠죠. 그죠? 결론은 뭡니까?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연립은 뭐라고요? 초과하고, 다세대는 이하다. 그래서 연초다이다. 다 같이 시작! 연초다이. 시작! 연초다이.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연초다이. 연초다이. 한 번 더 시작! 연초다이. 담배 피면은 죽는다. 그 말이죠. 연초다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1종 근생, 4번에 2종 근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어거지이지만, 어거지. 1종은요, 우리가 이제 1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1종입니다. 자, 2종은 2니까 뭐요? 일반적으로 둘이 해서 둘이 할 수 있으면 2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스포츠 도구에 맞아서, 일단 맞아봐. 살면 1종이야. 죽으면 2종이야. 좀 억지일지라도 일단 이렇게 해서 몇 개만 좀 추려내자. 그 말이죠. 1종 근생, 1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 일용품. 핵심 단어가 뭡니까? 일용품. 일용품이니까 1종 근생이야. 일용품. 가장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0 미만.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상가 건물에 1층이나 지하에 있는 마트에 마트. 아시겠죠? 무조건 거는요 1천 이상 안 나와요. 허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트가 아파트 가봤자 다 크기가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1천 이상은 뭐냐? 판매시설,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2번 휴게 음식점. 여기는 술 못 팔아요. 커피숍, 제과점 등등. 아시겠죠? 등등.
300 미만까지입니다. 왜? 아이스크림이 얼마입니까? 따라합시다. 300원. 300 해요, 진짜. 예,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삑 나오는 거, 삑 나오는 거. 300원. 맞죠, 그죠? 일단 맞다 그래야 돼. 어쩔 거예요, 300인데. 어쩔 거예요, 그냥. 맞다 그래, 그냥. 그래서, 추경 10점, 1종 얼마라고요? 그쵸. 혼자 가면 얼마 준다? 300만원. 아니죠? 300원. 혼자 가면 300원. 300 이상이면 뭐예요? 이종근생. 둘이 가면은 300원 더 줘야 돼. 아시겠죠? 둘이 가면 600원. 그러니까 300 이상. 내 맘이야. 이용원. 이용원의 끝에 원은요, 영어로 WON. 돈, 원이 아니라, 원! 영어로 원, 일종, 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했다 해서 혼자 가죠, 그죠?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도 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전부 일종, 안마원, 일종, 안마, 시술소는 이종.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다가 탁구공을 자꾸 맞잖아. 한번 쳐보세요, 그죠? 맞잖아. 살아주고, 살죠, 그죠? 볼때기만 좀 빨갛죠, 그죠? 맞으면. 살아. 죽으면 안 돼. 그런데 500 미만까지만 일종이고 500 이상은 운동시설. 기타 6번 읽어주시고요. 특히 뒤에 보건소, 의료시설 아닙니다. 보건소는 일종이고요. 마을회관, 변전소 등등 참고로 봐주시고요. 9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제일 관심 있죠, 그죠? 일종 근생에서는요, 30제곱미터 미만까지밖에 안 됩니다. 관계없어요. 10평 남짓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9평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특히 지방 가면 크지만 서울에서는요, 10평도 커요. 진짜, 강남 가보세요. 진짜 내가 3평도 안 돼. 의자 하나 딱 있어. 의자 있고, 손님 소파 혼자 2명이 딱 앉아있으면 딱 막혀 있습니다. 없어요. 얼마요? 1억에 250. 강남에 강남 가면 그래요. 그리고 건물에 올라가는 이제 계단, 거기 빈 공간, 거기다 칸막이 막아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만한 자리도 없을 뿐더러 또 워낙 비싸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뒷골목, 이면도로 들어가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진짜 거기에 이런데 사무소가 있을 정도로 그런 데 갖고 그 강남 가서 길 찾다가 일부러 길을 잃어버려야지만 갈 수 있어. 잘못 들어왔네? 근데 잘 온 거야. 그래야 보이는 게 부동산 중개사무소예요. 그런데도 보통 인력의 보증금이 몇백에 배. 그건 크니까 또 사무실이. 그러니까 이 강남은 여기 광명은 그죠? 그렇게 안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11평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뭐 보증금을 떠나가지고 월 그래도 한 50에서 80 할 겁니다. 그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은요, 월세 못 내서 문 닫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그러면 월세만 들어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지. 한 달에 고정 나가는 것이 월세가 만약 50이다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 100 하면 돼요. 점심 안 사 먹을 거예요? 혼자 할 때 얘기입니다. 월급 없이 차 기름비 안 나가? 신문 광고 안 낼 거예요? 응? 줄 광고 안 내? 박스 광고 내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진짜 한 건도 못하면은요, 계속 빚만 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 자꾸 얘기하지만 쪽팔리더라도 참고 남 밑에 가서 배워세라. 아무 경험도 없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걸 깨트려야죠. 깨야 돼. 전혀 경험도 없이 또 본인이 또 명함 파가지고 또 사장, 소장 듣고 싶어가지고 차려면 뭐하냐. 내가 갔어. 뭐가 힘들어. 딱 10명이면 9명이 공통된 말 1000마디. 사람들이 들어올 거 겁난데. 들어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겁난데. 그거 왜 하냐고, 왜.
그런 데는요, 파리도 없어. 파리도 아무나 하냐? 근데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요. 파리도 안 보여. 머리 깨끗한지. 그러니까, 계약은 못 쓰죠. 매월 나가는 비용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딱 3개월 못 버티는 거야. 평균이. 3개월 뒤에 갔어요. 유일하게 있는 물건 딱 하나 있더라고. 임대. 지 사무실 임대. 난 물건 임대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별로 늦었어요. 별로 몇 천만 원 날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1년 늦게 해도 괜찮아요. 2년, 3년 괜찮았으면. 내가 지금 부동산 중개한다. 그러면 일단 차리면은 나름대로 평생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좀 더 배워가지고 조금 늦게 하면 더 좋은데 왜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냐 그 얘기지. 물론 또 예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하는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 부순 다음에 친구 뭐 지인 다 좋아요. 가서 배우면은요, 남들이 너 혼자 차려라 믿지 마세요. 스스로 이제 나 혼자 내가 내 이름으로 사무실을 찾아서 내가 할 거야 라고 스스로 확신 쓸 때 있습니다. 확신 쓸 때 하세요. 그거 안 쓰면 안 됩니다. 3년 걸려도 아직 혼자 하기는 뭔가 좀 두려워 한번 하지 마세요. 쓸 때 제발 부탁입니다. 플리즈. 네네. 두고 보겠어. 하여튼 1종은요, 3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2종. 자, 2종은요, 자, 2인인가 뭡니까? 둘이, 공연장, 극장, 영화관, 혼자가 둘이, 물론 500 미만입니다. 500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여기 철산도요, 다음 블럭인가요? 있어요. CGV 있잖아요. 그죠? 그 건물이, 요거는요, 아무리 커봤자 500 미만이에요. 그러면 저 시내 가갖고, CGV는 크잖아요. 그거는 이종근생이 아니고 뭡니까? 얘는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정부집회장,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5층째 상가 건물에 2층에 무슨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네? 그러면 거기가 뭡니까? 이종 근생이죠, 근생. 아무리 교회가 커봤자 500 미만입니다. 커봤자. 왜? 이상은 허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 대형 교회들은 무조건 500 이상. 종교시설이죠. 총법 하면서 총에 맞으면 살아 죽어야 돼. 주인공도 죽어야 돼. 일단 죽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장의사. 그죠? 총에 맞으면 누가 필요해요? 장의사가 필요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병원 의료 아닙니다. 동물들은요,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또 암놈, 순놈 같이 살아야 됩니다. 혼자 못 살아요. 둘. 그래서 2종. 일반 음식점 몇 종? 2종. 삼겹살에 쇠주 한 잔. 혼자가 둘이가요, 둘이. 자, 학원. 종합학원, 입시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500 미만까지고요. 500 이상은 교육, 연구시설.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독서실, 기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2종입니다. 기원 바둑이죠. 혼자의 둘이 하죠. 테니스장, 등등등등 뭐 볼링장, 당구장, 낚싯터, 골프 연습장, 당구공에 맞아도 살기 힘들고 볼링공에 맞으면 직사하고 그렇죠, 그죠? 전부 다 죽습니다. 500 미만입니다. 500 이상은 운동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2종 근생에서는 500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500 이상은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고시원 등등의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까지고요. 500 이상은 여러분들 왜 건물에 3층에 웬 고시원이 있네? 봤죠? 그죠? 예. 얼마까지? 500 미만까지고요. 500 이상이면은 뭡니까? 숙박이기 때문에 고시원은 500 미만까지일 때만
허가가 나오겠죠. 전부 다 500이잖아요. 500이고 저기 일종의 휴게 음식점만 1, 2종 구분이 아이스크림 3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은요 얼마예요? 150이요. 다 500 아니면 300인데 얘만 150이에요. 왜? 다 이유가 있죠. 단란주점에서 술 먹을 때 기본이 얼마? 따라하십시다. 150. 아시겠죠? 150이요. 안 가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단란주점은 150 미만이다. 단란이 둘이 가서 양주 3병 먹으면 얼마 나와요? 150가 나옵니다. 요 이상이면 얼마 이상이면? 이상이면 위락. 자, 그리고 안마시설소. 저를 봐요. 조금요, 안마원 1종이죠. 안마시설소는 2종이다. 안마시설소. 몇 명이 몇 명? 2명이죠, 그죠? 한 명은 눕고, 한 명은 쪼무르고, 2명이 2명. 그래서 2종. 안 가봤어요.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노래방, 혼자 가요, 둘이 가요? 둘이. 딴 데 가니까, 저 혼자 가는데요? 그러길래, 와, 순간적으로 내가 놀랐어. 내가 했지? 가서 부르죠? 부르면 둘 됩니다. 시간당 3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나 몰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머지는요, 기타인데, 요거는 중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동물원과 식물원은요, 문화 및 집회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항시설은 운수시설, 유치원은 교육 연구시설이고요. 아동 관련 어린이집, 아동복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는 노유자인데,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인데 유치원은 교육연구입니다. 다르죠? 청소년 선언은 뉴소스텔, 바로 뭐라고요? 수련시설입니다. 텔 들어갔다고 숙박이 아닙니다. 체육관 1000 미만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가보세요. 뭐 있습니까? 체육관. 그쵸, 있죠, 그죠? 근데 크기가 다 거의 똑같아요. 왜? 그 1000 미만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0 이상이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바로 문화 및 집회입니다. 1000 이상이면. 그 다음에 오피스텔, 업무시설. 휴양 콘도 숙박시설입니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전부 다 위락시설. 주유소, 위험물 저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은 묘지 관련 시설. 13번,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 휴게실 관광 갈 때 어디로 가요? 야외로 간다. 야외, 관광, 야외. 그러니까 야외는 무조건 관광. 그리고 맨 끝에 휴게소니까 휴게시설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어린이회관이니까 관광이고요. 관망삽이니까 관광후계, 관자. 5개. 야외, 휴게, 관광. 관자. 잘 나와요, 시험에. 14번. 취사시설 등 300 미만까지는 야영장입니다. 하지만 300 이상은 수련시설에 해당됩니다. 하는 김에 용도 변경까지 할게요. 용도 변경은요, 저를 보세요. 방금 공부했던 것 압축했지만은 총 몇 개입니까? 용도가 29개예요. 그 29개가 그 표에 가운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나오잖아요. 여기가 전부 다 29개입니다. 이걸 비스무리한 것들이 9개로 시설군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적지를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 변경인데 이거 외울 때도요. 시험장갑 문제 풀 때도 일단 용어를 알아둬야 돼. 9개는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딴 데 가면 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딴 데 가면 같이 한다고요.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한 번 더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무슨 뜻이냐? 자산 전문가가 영교인데 죽었어요. 근주기. 아시겠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라. 요거 문영교죠. 그죠? 문영교. 자, 누가? 문종관이. 문종관이. 성은 문씨요, 이름은 종관이라. 직업은 술상무라. 어디가 안 좋아서? 딴 데 가니까 간이. 여기도 간 안 나와, 여기는요. 어디 간세요? 위가 져서. 자, 병원 갑니다. 누구랑 가죠? 사랑하는 와이프랑 같이 갑니다. 와이프 성은 판시요, 이름은 운숙이라. 너랑 나랑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어디 가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의대 교수, 노 교수가 역시 최고야. 그죠? 의대 교수, 노 교수가 최고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보세요. 근리는 1종과 2종 있죠. 주거 업무니까 주거에서 단독 공동, 그 다음에 업무가 있고, 여기에 교정 및 군사가 하나 추가됐고요. 기타에선 동식물이 있고요. 자동차는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전전전 발전, 통신에 방송통신이 있고요. 이는 산업 등인데, 먼저 산업은 공장, 창고, 운수가 있고요. 나머지 더럽고 치사하고 한 거 다 여기 있습니다. 등등등 있어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용도 변경이, 잘 봐요. 용도 변경이 거기 위 1번 상위. 즉 올라가는 용도 변경은 무조건 허가 받습니다. 가령 잘 봐요. 뭐 수련에서 뭐 숙박으로 올라가죠, 그죠? 뭡니까? 허가. 자, 내려가요. 뭡니까? 신고. 만약에 무슨 뭐 종교에서 뭐 노유자 간다, 신고합니다. 같은 시설군 뭐냐? 요거. 이게 아니고 만약에 문이다, 문에서 종으로, 종에서 관으로, 뭐 관에서 뭐 종으로, 이렇게 같은 시설군끼리 왔다 갔다. 이거 뭐요? 변경. 이거는 이렇게, 요거죠, 이렇게 변경. 세 번째, 올라가든 내려가든 허가든 신고든. 아시겠죠? 가는 건 허가, 내려가는 건 신고. 허가든 신고든 바닥 면적, 용도 변경 면적이 100 이상이면 무조건 사용 승인 받아라. 다섯 번째, 그런데 올라가는 허가만 바합이 500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라.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박스 안에 봐봐요. 거기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같은 용도 나옵니까? 저를 봐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뭡니까? 변경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가 단독하고 공동이 있는데, 단독에서 공동 간다. 같은 시설군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다가구에서 연립으로 간다. 아, 단독에서 공동하는구나. 뭡니까? 변경. 근데 같은 용도는 뭐냐? 단독은 그냥 단독끼리, 공동은 그냥 공동끼리. 만약에 다중에서 다가구 간다. 둘 다 단독에서 단독이죠. 변경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세대에서 연립 간다. 공동에서 공동이죠. 이때는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박스 안에 1종과 2종 적어보세요. 근성 1종과 2종 있죠. 원래 1종과 2종끼리는 원칙상 변경하는 게 맞죠. 하지만 1종과 2종끼리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1, 2종끼리만. 거기에 여러분들 밑에 알아두기. 자,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오른쪽 페이지가 아니고 맨 밑에 알아두기에 거기에 1번과 2번이 있다.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